조명 계획이 먼저냐 가구 배치 계획이 먼저냐. 인테리어 잘하고 깔끔하고 했던 게 말짱 도루묵 되는 경우들이, 가구가 없는 상태라면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도배 마감이 다 돼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저희 몸은 쉴 수가 없어요. 조명을 딱 켰을 때 이건 아니다. 시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 같아요. 범죄자 같다고? 잘된다 그랬어. 간접 조명 뉴스. 효과가 잘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간접 조명 업계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간접 조명 계획이 먼저냐 가구 배치 계획이 먼저냐 굉장히 좀 중요한 핫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가구 배치와 이 간접 조명의 배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 저희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건수가 가장 많고 비어있는 공간에 조명이 먼저 시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구를 배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요. 가구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고 인테리어만 딱 돼 있는 현장 보면 세상 깔끔하고 너무 이뻐요. 자, 근데 거기에 내 나름대로 이제 가구들을 배치하고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잘하고 깔끔하고 했던 게 말짱 도루묵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상담을 할 때 고객님들의 공간의 가구 계획을 꼭 여쭤봅니다. 가구가 없는 상태라면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좀 더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간접 조명을 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매입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딱 들어갔는데 가구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명이 먼저냐 가구가 먼저냐가 아니라 조명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가구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그 두 개가 혼합이 됐을 때 완성도 높은 공간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라도 가구 배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저희 스틸브로에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것처럼 소파, TV 구조라면 아트홀 소파홀 쪽으로 조명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어차피 잘 쓰시지 않을 조명이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소파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누워서 TV 보든가 핸드폰 보든가, 소파에 누워서 가장 많이 하시는 그 행위를 할 때 어디 조명이 나한테 이로운가, 이 소파에 누워보신 분들은 바로 체험하세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가구 계획을 하냐, 거기서 무엇을 주로 하시느냐라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됐을 때 가장 디테일한 조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공이 다 됐어요. 조명 이동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조명을 이동하는 거는 도배 마감이 다 돼 있는데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던가 이런 건 괜찮아요. 이동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도배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작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상담하기 전에 고민해 보시고 조명을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이셨는데 안 켜는 조명들이 막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거예요. 이 현관이나 복도나 뭐 주방 그리고 욕실 이런 거 다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 공간의 조명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후회가 없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제 배치나 조명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시공했던 집 중에 방에 커튼 간접 조명, 그 다음에 매입 조명 2개, 이게 방의 조도 끝.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잘 생각이 되세요? 밝겠다 어둡겠다 어느 쪽? 어두울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보면 공간을 봤을 땐 어둡다라는 게 더 커요. 근데 그 공간은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공간, 학생방에서 고3 아이방 공부해야 되는 방이기도 하지만 쉬어야 되는 방이기도 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만 잘하면 될까요? 쉬는 걸 잘해야 될까요? 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쉼이 있어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일실일등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빛으로 그냥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학업에도 그렇고 쉬는데도 그렇고 그 한 공간에서 좀 다양하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가 없어요. 이 방엔 커튼 간접 조명 앞으로 다운라이트 2개, 그 밑에는 책상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는 무조건 스탠드를 쓴다라는 게 전제예요. 이거 안 쓰면 무조건 눈 버립니다. 책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책과 저희 눈 사이에 이 어느 정도의 조도가 없으면 눈 버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저희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도 빛이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저희 몸은 빛을 인식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저희 몸은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그럼 이 책상에 있는 이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은 음영 구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의자를 뒤로 약간만 빼더라도 음영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튈 수가 있어요. 좁은 공간도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공간하고 비활용 공간으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명 레이아웃도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제 요즘 또 결혼을 막 하는 우리 20, 30대 청년들의 좀 스타일이 또 좀 신혼분들은 정말 많이 달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밝게 있는 걸 거의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불 끄고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게 게임하고 이게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밝은 걸 좋아하시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었어요. 가구 배치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쇼파 TV 이거예요, 거실에.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정말 많은 확률로 가운데다가 테이블 겸 식탁 겸 테이블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트월 쇼파월 쪽으로 좀 이렇게 장식장을 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트월 쇼파월에 조명이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그때는 내가 굳이 저 벽에서 포인트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음영 구간으로 남겨두는 게 훨씬 더 눈이 편하지만 그런 가구가 들어간다라는 전제에서는 조명의 포인트로 벽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쇼파 쪽에서 아트월 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두운 벽을 보는 것보다는 좀 밝은 느낌의 벽을 보는 게 더 낫겠죠. 젊은 세대들은 홈 스타일링이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 번도 이것저것 참고를 안 하고 가구 배치를 하는 세대가 거의 없어요. 저도 저랑 좀 많이 좀 치열하게 이 디자인 상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시공이 끝난 후에 연락이 와서 가구 뒤에 스위치가 배치가 됐다. 이런 적이 있나요? 있진 않았어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가니까 뭐 붙박이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작업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장 업체에다가 전기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미리 여쭤봐야 되는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런 현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방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 면에 스위치 있는 면에 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의 사이즈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스위치를 절반을 가리게 됐네요. 스위치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하고 조명 요 계획은 두 개 다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있어요. 시공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계획하고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순서대로 아무거나 스케줄 되는 거 쭉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되게 크게 후회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물어보는 편이니까 그 공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구 계획이나 인테리어 계획 이런 부분들 포인트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조명 디자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가구가 돼 있는 집은 이미 살고 있는 집, 산지 오래된 집에서 첫 번째 직부등에서 간접등으로 넘어올 때 적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사나 입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생각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거주하시면서 간접조명을 시공했을 때 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살면서 이 공간에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간접조명으로 그냥 시공했을 때 돈을 들이셨는데 이 느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가구가 이미 배정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져 있으세요. 그것만 인터뷰하고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파손에 대한 위험이에요. 시공이 필요한 공간에 모든 집기들은 다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서도 거주세대 시공비가 추가됩니다. 처음 듣네요. 처음 물어봤으니까. 맞아. 거주세대 같은 경우에는 밀폐 보양을 진행해야 돼요. 보양은 작업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첫째는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팀장님들 굉장히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파손에 대한 부분. 저희 스틸브로는 저희들이 잘못되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대고 뭐 저희 잘못 아닙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파손이 일어났을 때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주세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직접 간접조명의 느낌을 체험해 보시고 상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접조명을 사용해 본 경험이 거의 처음인 고객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상담 없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공을 해드리면 실제로 들어가서 사시고 조명을 딱 켰을 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다운라이트로 간접 효과를 내시려고 문의를 주셨는데 방들 다 해서 그 거주 공간에 들어가는 다운라이트 개수를 세보니까 52개. 저희 스틸브로에서는 기적적인 숫자입니다. 왜냐면 다운라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님한테 손해거든요. 저희 눈을 너무 피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방 같은 경우에는 다운라이트 많아야 4개, 사물을 보는 공간이고 뭐 디자인적 일을 해서 정말 밝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은 4개 이상을 방에서 추천드린 적은 없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공 되어지기 전에 고민하셔야 되니까 이런 공간, 체험 공간도 만들어 놓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상담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구가 먼저냐 조명이 먼저냐 이거 했을 때 둘 다 고려되어져야 된다. 아파트명, 평형대 정보, 가구 계획, 거실, 소파를 어디다 놓을 건지, 주방, 식탁을 세로로 배치할 건지 가로로 배치할 건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생각해 놓으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조명 계획을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셔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틸브로가 제안해 드리는 컨설팅을 충분히 제안해 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